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파고다의 오세용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 한자 공부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저희 딱 5분 남짓한 수업입니다.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려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자 공부하시려고 방청객들이 아주 수백 명 오셨어요. 예, 많이 들어오셨는데 뭔가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월 화수 목금토 7개 테마 중에서 날 일자, 해 일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옛날 사람들은 해 일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한자들을 만들어냈는지에 해 일자, 눈이거든요. 눈 모양에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눈이 이렇게 돼요. 눈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태양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보세요. 먼저 이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지죠. 낮에 가장 밝은 것 날일자, 밤에 가장 밝은 것 달월자, 밝을 명자입니다. 그리고 해와 음악할 때 소리 음자가 붙었어요. 해와 소리는 무슨 상관?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소리가 부각돼요.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촉각이 발달하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귀가 상당히 밝아졌다 그래요. 그 다음 요런 한자를 한번 중앙할 때 앙자거든요. 가운데 앙자예요. 태양과 앙자는 이게 비칠 영자거든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아침 해가 딱 구름 속에서 이제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가운데로 쫙 햇빛이 비칠 때 그 모습을 나타낸 비칠 영, 영화, 영상, 상영 할 때 그 영자, 영사기가 빛이 쫙 이렇게 햇빛처럼 나가죠. 그 이미지를 보고 이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이게 밝다라는 뜻을 가진 소자예요. 요거 아세요? 요거 불화자가 부수가 되면 밑에 깔릴 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땡땡땡땡. 불을 이렇게 갖다 비치면 밝아지죠. 그죠? 이게 비추다 조자예요. 이것은 비칠 영, 이것은 비추다 조예요. 조명할 때 조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밝아지는구나,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구나 라는 명암 개념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전 한번 모아봤고요. 두 번째, 해가 뜨면 따뜻해요. 해가 없을 때보다. 그래서 따뜻할 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따뜻할 온자예요. 태양, 그리고 이것은 그릇 명자라고 부르고요. 이 옆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수가 이렇게 부수가 되기도 하죠. 그릇에 물을 떠놓고 태양이 짜짜 따뜻하게 비치면 따뜻해져요, 물이. 그래서 이건 따뜻할 온자입니다. 만졌을 때 따뜻하더라 그럴 때 따뜻할 온자예요. 그 다음 태양이 오고요. 오른쪽에 온 이 녀석은 당기다, 끌다라는 원자거든요. 합쳐져서 따뜻할 난자가 됐어요. 왜? 태양을 내 쪽으로 당겼으니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 다음 이거보다 좀 더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워지거든요. 태양이 오고 그 밑에 사람을 나타내는 놈자자거든요. 이게 놈자자 위에 태양이, 바로 사람 머리 위에 태양이 있어. 덥겠네요. 그래서 이건 더울 서자예요. 혹서라고 들어봤죠? 혹독한 더위. 더울 서자. 더울 서자가 나오니까 날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날씨랑 관련된 거 2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태양이 나오고요. 이거 푸를 청자 아십니까? 푸를 청자와 태양이야. 햇볕이 있는 날은 어떤 날씨? 네, 좋은 날씨예요. 하늘이 파래, 푸를 청자잖아. 태양이 있고 푸를 청자. 날씨가 쾌청하다라는 청자예요. 날씨가 맑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구름은 자입니다. 태양 밑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 밑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날씨가 될까요? 흐린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흐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인데, 일기 쓸 때 일본 사람들이 오늘 날씨 하래, 맑음, 쿠모리, 흐림 이렇게 써요. 재밌는 글자였죠. 그죠? 그 다음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제 새벽이구나, 아침이구나. 태양이 중천에 오르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시간의 흐름을 함께 생각했어요. 태양과 함께. 그러면은 시간 시자를 보니까 역시 태양이 들어가더라.
그럼 시간 시자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절사자예요. 불국사 할 때 절사자예요. 그럼 절과 태양이 무슨 상관이에요? 때 되면 절에서 종을 쳐줬나 봐. 몇 시다 이러면서 저녁 때 저녁종, 밥 먹어라 저녁종, 점심종. 이 시간 할 때 시자거든요. 절이랑 태양이랑 연관지어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요일 개념. 역시 하루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짐으로써 하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일요일 할 때 이게 요자예요. 역시 뭐가 들어갔어요? 태양이 들어가서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요자예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녀석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요건 잠깐 사자인데요. 사람이 잠깐 뭔가를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더래. 뭔가 창의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낸다 작자고요. 태양이 잠깐 사이에 져버렸으니 이미 지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작자예요, 녀석은. 그래서 일자를 쓰면은 우리가 일본어 배울 때 기노라고 했던 이미 지나간 날, 어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금자 써서 이렇게 연결되면 오늘이 되는 거고, 밝아올 날 이렇게 하면 아시타가 되는 겁니다.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태양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시간을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요런 한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높을 요자예요. 태양이 높게 솟으려고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것은 새벽 효자라고 하는데요. 새벽 효자보단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거는 이를 조자에 뭔가요? 조조할인. 자, 조자 보세요. 태양 밑에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태양이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시간적으로 어떨까요?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다. 시간이 아직 이르다. 그래서 이를 조자예요. 그리고 아침 조자를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해가 돋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도 아는 달월자예요. 그러면 해는 돋고 그런데 달이 보여. 언제쯤이죠? 아직 달이 보여.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조자야. 이른 아침을 조조라 그래요. 조조할인 가끔 가시나요? 예, 그 조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이게 낮 주자입니다. 왜? 이게 낮 주자야. 왜? 지평선, 수평선에서 태양이 이제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 이건 뭐죠? 그래요.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낮 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겠죠? 저녁이 돼야겠죠? 이것이 늦을 만자라는 한자인데 태양이 없어져 버려서 이제 껌껌한 시간대, 늦은 시간에서 늦다라는 뜻이에요. 만학 그럼 뭐예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거. 만종은 뭐죠? 밀레의 만종.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거든요. 늦은 시간, 저녁 종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만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면자예요. 면해주다. 뭐 죄를 면해주다 할 때. 여성분들은 상당히 친숙한 한자가 되겠죠. 면세점 할 때 면자예요. 세금을 면해주는 곳, 그런 가게. 그러면 태양이 면세점 할 때 텍스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면해준다. 세금이 없다. 그럼 태양이 없다? 저녁이죠. 껌껌해졌어. 이렇게 한번 태양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너스로 하나만 하죠. 보너스.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뭐가 새로 생겨나죠? 생길 생자예요. 날 생자. 별이 생겨나요. 별성자입니다, 이게. 태양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것, 별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태양을 모티브로 한 이런 붓으로 한 한자들이 한 100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이해하기 쉬운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옛날 사람들의 태양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두시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달을 모티브로 해서 달월자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어떤 한자들을 만들어냈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